예, 조종사 휴이입니다. 헬기 조종사 휴이. 조회수가 500을 넘겨서 봤더니 라는 글을 조금 전에 썼고 그냥 넘길까 하다가 그냥 이야기를 한번 남겨봅니다. 일단은 자, 오늘 관리자 메뉴에서 확인한 조회수가 540건을 넘기고 있다. 지금 확인하니까 560건이 넘었고요. 이 메인 앞에서 보이는 거는 한 거의 500건에 지금 육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자정이 넘어가면 이 블로그 외부에서 나오는 거는 500건이 넘고 아마 이 관리자 메뉴에서 나오는 그 조회수는 한 600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동안 블로그 운영을 그러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 블로그를 다시 이제 여기 폐쇄했다가 다시 시작을 한 건데 가장 지금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310건 이상이죠. 음, 지금 또 확인 안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죠? 유튜브에서 가장 요즘 이제 유명한 그 변호사님으로 이렇게 뜨고 있는 이지훈 그 변호사님입니다. 이분의 책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유입을 이게 제 책 서평을 남긴 것 때문에 아마 유입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이제 든 생각이 뭐냐고 하면은 이지훈 변호사님이라고 하는 이 분의 이제 한 생애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에서 어, 그 그분이 겪은 이제 공부에서는 변호사가 쉽지 않은 시험이죠. 이분은 로스쿨 출신이 아니라 어, 그 사법 시험을 합격을 하고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공부에서 힘들다고 하면은 수능에서 거의 만점을 받고 의대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 국가고시를 패스하고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 거치고 그렇게 해서 전문의가 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의 공부가 참 힘든 과정이고요. 그리고 또 법조계에서는 사법 시험을 통해서 사법연수원 2년간의 과정을 거치고 어, 이제 정식으로 변호사가 되어서 또는 이제 판검사 생활을 통해서 이제 법조계로 진출하는 이분들의 이야기가 참 그 공부법이라든지 그 공부하는 끈기에서 배울 것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공부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저는 누구든지 그 법조계로 진출을 할 거면 특히 이제 젊은 이제 청년층에서는 군 법무관을 꼭 해보라고 이제 권하고 싶어요. 왜냐고 하면 어, 이지훈 변호사님도 이제 군 법무관 출신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사건들에서 정말 배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조종사 생활을 하면서 거의 7년 정도입니다. 이게 준이라는 보직 자체가 조종사만 이렇게 하게 돼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뭐 지상 업무도 이렇게 많이 수행을 해야 돼요. 우리 육군항공 이 조직 틀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뭐 대위 그러니까 인사 과장은 대위급에서 하는데 인사장교도 좀 큰 부대에서는 대위급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대위 보직을 맡아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이제 인사장교 보직을 약 한 7년 정도를 했습니다. 뭐 처음엔 정말 하기 싫었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업무 속에서 뭐 법률 관련된 업무라든지 또 회계 관련된 업무에서 제가 예전에 글을 올렸던 것처럼 어, 이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의외로 제 자신이 법률이라든지 회계 관련된 업무를 너무나 잘하더라. 이제 그거를 보게 된 거죠. 사실 그때 어,
저도 사법시험을 꼭 한 번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러나 이제 직장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등 따쓰고 배부르면은 이, 그 뭐라 그럴까? 절실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면 그 어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해도 떨어지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이지훈 변호사님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공부 이제 정말 힘든 그 공부 과정을 이제 겪었고 또 합격을 또 단차에 했고 짧은 기간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연수원 과정을 거치고 또 군 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를 했죠. 그런 이제 경험을 하고 또 그 법무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또 유학 중국 유학도 만만한 것도 아닌데 또 어찌 보면은 적성 국가잖아요.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가서 또 정말 깐깐한 그 교수를 만나가지고 그 지도 교수 밑에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그 공부를 이루어내고 다시 또 이제 부대로 복귀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맡아서 그 진행을 했고 또 유튜브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 이야기 이렇게 듣다 보면 저 또한 이제 인사장교를 하면서 법률 관련된 또 그런 이제 일을 처리했을 때 제가 처리했던 어떤 방식이나 과정이 그래도 그 법을 잘 아는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떤 그 기본적인 법 절차라든지 또 규정의 절차라든지 또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모나게 하진 않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감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제 블로그에 오늘 뭐 300명, 그러니까 조회수가 300건 이상이니까 이제 300분 이상이 이제 제 블로그로 이렇게 방문을 해주시게 된 건데 그게 저의 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지훈 변호사님의 그 경험과 그 지난날의 그 노하우, 이야기, 어떤 노력의 결실, 그걸로 인해서 제가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덕에 이제 제 블로그에 조회수가 올라가게 되고, 뭐 저라는 인간이 이게 아니었으면 뭐 별 볼 일도 없는 인간이 어, 그 얼굴도 모르는 이제 300여 분의 새로운 유저분들과 네티즌 분들과 알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결국은 이제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음, 제가 이준 변호사님의 책을 보게 된 거는 어떤 지금 제가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 그 일에서 사실상 어떤 바닥을 치는 순간까지 왔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뭐 바닥을 치고 있다고, 아니 이번에 바닥을 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바닥을 친 상황이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할 정도로 바닥을 지금 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절박감, 어, 예전에 어떤 그 작가분이 있습니다. 그 작가분도 이후에 한번 글을 써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 작가분 생각이 났어요. 이상민 작가님인데 유튜브에서도 이분 아마 이상민 작가라고 검색하시면 그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분께서 운영하시는 카페도 방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상민 작가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 뭐지? 자신이 이제 글을 쓰는데 나는 작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 글이 써지지도 않고 뭐 써놓은 책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대구 수성못을 이렇게 그 주변을 돌면서 완전히 뭐 반 미친 사람처럼 새벽에도 나가서 돌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거 공무원 시험이라도 쳐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뭐 바닥을 치는 상황이 되니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또 선배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비록 우스갯소리지만 야, 너 다시 시험 쳐가지고 군인 조종사로 와라. 그런데 어, 뭐 그런 생각이 안 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육군항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과거 82기 육군항공 준위 조종사로서의 그 존재감으로서 정리를 한 것이니까 어, 비록 정말 지금도 비행기는 좋아하고 어, 하늘을 나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 육군항공 10년의 생활은 저한테 정말 천직이고 하늘에서 주신 기회였고 또 저는 그것을 끝까지 인생의 죽는 날 그 순간까지 하고 싶은 그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그러나 물론 제가 없어도 되죠. 저라는 인간이 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의 어떤 행로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지금 보니까 정말 긴 시간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단위로 이렇게 볼 때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하나는 그 뚜렷하게 어, 내가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죽는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과 결산을 할 때 저는 그래도 이런 거라도 남기고 갑니다라는 그런 신고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육군항공에서 제가 어, 정년까지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떳떳하고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다면 안 했겠지만 알아버렸기 때문에 아, 나는 그래도 언젠간 이걸 해야지라는 그 일을 위해서 어, 정말 눈물을 훔치고 뒤를 돌아섰습니다. 전액원서를 쓸 때 나오고 싶지 않았지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이런 바닥을 치는 순간을 또 맞이하게 되니까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어떻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겪어 나가야 된다. 이거 겪어서 넘어가야지 피해서는 안 된다. 그럼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이거죠. 결국은 이제 그 답은 제 안에 있는 거고 저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그 모든 건 이제 저의 문제인 거죠. 이제 제가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아마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바닥을 친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나의 어떤 변화를 어,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전제로 해서 성장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연 지금 저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하나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겪어낼 것이고 또 그 다음 성장이 있게 되겠죠. 그게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어, 그냥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절실함이 이제 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쉽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 한마디라 하더라도 분명히 지금 자신의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그 어떤 탈출구가 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열어주는 그런 숨구멍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많은 분들이 이지훈 변호사님의 그 이야기를 찾게 되었고 또 이분의 책을 찾게 되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이제 300명이 넘는 이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로 아마 들어오게 되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정리된 이제 생각이 뭐냐고 하면
그 이제 지금 이렇게 겪는 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썼던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고난과 역경은 대나무가 성장하면서 마디를 이루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에서 한 매듭을 짓는 과정이라고. 그러니 정면 승부를 걸고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돌파를 하고 극복을 해내면 저를 통해서 또 성공 이야기라든지 여기서 뭔가를 이룬 이야기를 얻은 또 많은 독자 여러분들이 또 성공과 행복의 씨앗을 키우게 될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제 이지훈 변호사님의 힘을 빌어서 조회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저만의 이야기, 저만의 성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진짜 저의 조회수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그 뭐야 그 조회수가 다른 분들의 어떤 블로그라든지 SNS의 조회수가 높아지게 되면서 그런 행운의 씨앗이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이야기를 그냥 이 글로 쓴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봤습니다. 근데 간단한데 시간은 16분 30초를 지나고 있네요. 긴 시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제가 약탈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모두 참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이 돌파구를 마련하고 다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꼭 성공해 봅시다. 자, 그럼 다음번 이야기 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